안건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107개의 안건 중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경기도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이민자들과 영구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그분들도 기본소득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주민은 도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주민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과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까지 그래 지급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나라만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힘든데 지금 거기까지. 내가 외국인한테까지 주는 거는 조금 저 생각이 부정적이네요. 근데 뭐 같은 세금을 낸다 하면은 동등한 대우는 받아야겠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누구도 차별 없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부터 반대로 더 많은 외국인 주민에게 동등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인권시민단체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만큼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코로나 관련 기본소득 지급 기준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그 이유를 현장 포착 사실원에서 알아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말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긴급히 마련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난기본소득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으로 변화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나이, 소득 수준, 성별 등에 관계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국인 주민은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처음에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도민에게 이제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이주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지급이 어렵다라고 또 입장을 발표해서 이 시민사회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되었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이 발표된 이후 3월 30일 국민청원에는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제외를 인권차별이라 이야기하며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 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를 포함한 70여 개의 이주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라는 게 국적을 가리지 않죠. 인종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이제 닥쳐온 위기인데 특히 취약한 계층일수록 그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열악한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배제 없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문제 제기는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의회의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그 결과로 경기도 내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이 재난소득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경기도 의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박건철 위원장에게 이번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한 외국인 처우 계획 기본법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된 처우 개선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입국 또는 체류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중에서 6만 명 정도가 영주권자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4만 8천 명 정도 돼서 10만 한 8천에서 9천 명 정도가 이번에 재난소득 기본 지원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기본소득 혜택을 받게 되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은 약 10만 8천에서 9천 명, 예산은 약 109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예산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해 두었던 재난기본소득 예산에서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인권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로 경기도 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외국인 주민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으로 도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인 외국인 주민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시민단체들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작진은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이주민에 대한 것과 영주권자들에 대해서 한 10만 명 좀 넘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훨씬 더 규모가 많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비어 있는 건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당연히 뭐 세금을 내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동료 시민으로서 마땅히 이제 보편적인 권리를 함께 누려야 된다는 원칙인 거고요. 박진 활동가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도 재난기본소득이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하며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만약 재난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면 인종이나 국적보다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 상관없이 제공되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피부색이나 국적이나 뭐 민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아니라 만약 차등 지급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의 뭐 소득 수준이라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위치, 취약한 정도, 그래서 오히려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더 많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뭐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또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측면을 봤을 때 안 받아야 될, 빠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등록 외국인은 41만 8천여 명,
조선족과 러시아 귀국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 거소자는 18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와 거소 등록 동포 등은 도민이 아니지만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등록세, 통행세 등 간접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나 단기 입국자가 아닌 것이죠. 많은 시도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게 굉장히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 편의보다는 보편적 권리에 입각한 정책을 세워야 되고요. 만약에 그 기준이 모호하다면 그 기준이 적어도 등록된 이주 노동자들부터는 지급하는 결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미등록 노동자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게 되는 거죠. 박진 활동가는 기본적인 인권에 입각한 정책을 통해 비교적 수가 많은 이주 노동자의 재난기본소득부터라도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작진은 이런 의견에 대해 경기도의회 박근철 위원장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집행기관이 의논하는 과정에서도 또 상임위 우리 의원님 13분의 의견도 사실 다 줘야 된다. 또 이걸 나눌 수 있느냐,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기관도 또 많이 논의를 했죠. 보편적으로 뭐 다 줄 수 있는 거면 더욱 좋죠. 근데 이게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 의견을 또 충분히 들어야 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좀 가기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철 위원장은 모든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작진은 박진 활동가에게 외국인 주민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아마도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에 대한 차별, 편견 이거는 한국 사회 문제만은 아니죠. 워낙 이제 이주 노동 자체가 국경을 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디나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피부색이 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국가가 다르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피와 살이 돌고 그리고 또 가족이 있고 그리고 또 직업을 필요로 하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면 사실은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요. 그건 낯선 존재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주민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적보다는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모든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권 시민단체들의 의견.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인 주민이 많은 안산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산시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인 생활안정지원금 기준에 대해서 안산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상호 문화도시로 유럽 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 문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상호 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원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교류하는 도시를 말하죠. 자, 이런 점을 바탕으로 안산시는 이번 경기도의 결정에 앞서 먼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주민들도 우리 안산 시민입니다. 차별과 소외감이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안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회와 함께 결정했습니다. 안산시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외국인 주민 기준은 경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안전 우리 지원금 대상은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안산에 등록된 106개국의 8만 7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 모두가 다 적용됩니다. 국적 취득과 소득 수준, 거주 기간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조건도 없이 모든 외국인 주민이 7만 원의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금액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이제 교부세의 한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70% 그 수준에서 반영됨에 따라서 7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안산시 지급 기준에는 외국 국적의 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국인 주민이 10만 원을 받는 데 비해 외국인 주민의 지원금은 7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작진은 예산 마련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죠. 처음에는 무척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선수범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사실은 급여를 삭감하고 또 업무 추진비나 이런 비용들을 절감하고 또한 올해 사업이나 행사, 축제 등을 경우에 따라서는 미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취소하기도 하고 또 기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꼭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내년으로 또 그 이후로도 미루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윤하섭 시장은 인근 반월공단, 시와 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주민이 많다는 이야기와 함께 안산에서 외국인 주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반월공단, 시와공단에 2만여 개의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래 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3D 업종도 있습니다. 근데 그 3D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산업의 한 일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안산의 산업도 발전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협력도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함께 가기 위한 큰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적 공장이 많은 반월 시와 공단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유출이 계속되면 국내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작진은 비슷한 이유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시흥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희도 진행 중이에요. 의회 상임위원회 정도는 보고를 했고요. 경기도 그 기준하고 일정을 맞춰서 하려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도 경기도에서 10만 원 주는 것처럼 저희도 10만 원 해가지고 예산 추계까지 다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올 중순 중에 경기도 일정에 맞춰서 같이 가기 쉬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시흥시에서는 경기도의 관련 조례 개정 전 외국인 주민의 재난기본소득 신청이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흥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재난기본소득 지원 기준에 맞춰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시흥시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신속한 재난소득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빠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의 재난소득 지급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소득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외국인 주민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작진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듣기 위해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혼 때문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결혼 이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냥 우리나라만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힘든데 지금 거기까지만은 단순하게 근로를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지급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까지 그래 지급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한테까지 주는 거는 조금 저 생각이 부정적이네요. 근데 뭐 같은 세금을 낸다 하면은 공정한 대우는 받아야겠죠. 네. 여기서 사는 사람 같으면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안 그런 사람한테는 저기지. 아니 그 이제 노동 때문에 들어오셔서 세금은 내고 계세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려면 세금은 내야 되니까 이런 분들까지 배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것까지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시민의 경우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의 경우나 세금을 내는 외국인 주민의 경우에 대해 묻자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으로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게 된 기구찌 게이코 씨를 만났습니다. 게이코 씨는 한국에서 23년을 살며 가정을 꾸린 결혼 이민자이자 영주권자이기도 합니다. 제작진은 게이코 씨에게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죠.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저도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거주지에 주민 등록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외국인, 내국인 상관이 없이 지급을 한다고 들었을 때 그렇구나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또한 게이코 씨는 제작진에게 이번 재난소득 지급이 가게에 도움이 된 점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주민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기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제외했다는 거를 들었을 때 좀 슬펐죠. 안산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와 달리 그 외국인도 주민으로서 이렇게 받아 신경 쓰고 있다고 들어서 되게 감사했어요. 바이러스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제작진이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힘든데 외국인까지 신경을 써야 하느냐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에 대한 처우가 이와 같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주민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게 된 일면이 아닐까 합니다. 금전적인 지원 문제를 떠나 그들에게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인식이 더욱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떠나 모두가 생명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